이번 시간에는 챕터 2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2 자동화 시스템에서는요, 이 자동화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자주 나왔고요. 그리고 감지 역할별 센서들의 역할, 종류들이 굉장히 좀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 챕터 1 공유합에 비해서 좀 이제 기출 빈도가 이제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자, 우선 메카트로닉스는 자, 기계공학, 전자공학의 결합으로써요. 기계전자, 전기, 계측제어, 정보기술, 정보처리 기술이 포함된 것이 메카트로닉스라고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하는 것에 어원을 두고 있고요. 외계로부터 전해지는 그 정보가 자, 입력 요소에 통해서 전달이 되면 일정한 데 신호로 변환돼서 정보 처리 장치로 투입되어서 미리 저장된 일정한 명령어들에 따라서 적절한 정보로 변환되어 출력부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그래서 입력부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제어부 그리고 출력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의 5대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센서, 프로세서, 그리고 이것을 동작하게 해주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있겠습니다. 자동화의 종류로는요, 이렇게 공장 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 자, 사무 자동화 OA, 가정 자동화 HA, 실험실 자동화 LA, 빌딩 자동화 BA, 판매 자동화 SA, 정보 자동화 IA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특징이 가끔 나오는데요. 보통 자동화 특징에 대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단점이 아닌 것은 내용을 이렇게 알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동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원가를 절감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생산성이 향상되고 제품의 품질이 균일화되겠습니다. 신뢰성의 향상 및 유연성이 증대되고 설비의 수명도 연장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선 초기 시설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설비 운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설계, 설치, 보수, 유지 등의 높은 기술의 수준을 필요로 하겠죠. 자동화가 되면은 기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고용성을 줄이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니까요. 탄력성이 줄어든다.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는 그러면 어떤 것을 A를 만드는 데는 되게 탁월한데 B를 만들 때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 들어가 되고 아니면 다시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탄력성이 좀 없기 마련이죠. 보통은 이제 범용성보다는 이제 전용성을 띠게 되므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동화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투자성 자동화와 유연 생산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투자성 자동화는 비용이 적게 되는 자동화를 말합니다. 그 자동화의 단점으로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요. 우선 투자비를 적게 하고 운영 보수 유지가 간단하게끔 하는 자동화인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한 것들은 상관이 없겠죠. 단단한 것들만 사용이 됩니다. FMS라고 하는 것은요, 유연 생산 시스템인데요. 이 FMS와 LCA가 좀 가끔 나옵니다. 이거 정의.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요.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FMS 형태에서 그 시스템 형태를 결정할 때는 제품의 종류, 생산량, 공정을 고려해서 그걸 유연하게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구조 시 생기는 단점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제어 장치 증가 맞고요. 인건비 과다, 자재비 인건비 과다. 이거는 생기지 않죠. 제어 장치는 증가되는데 그리고 시설 투자비가 증대되고요.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됩니다.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시설 투자비가 유지 보수비가 좀 늘어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의 내용을 몰라도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은 좀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LCA와 FMS 저투사 이 부분 있죠?
저투자성 자동화와 유연성 시스템 이 용어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구성으로는요. 자, 신호를 입력하면 그 신호를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분류로는 신호 요소에서 제어 요소, 최종 제어 요소가 있고 구동 요소가 있죠.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제어와 자동 제어입니다. 자, 제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대상을 어떤 목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에 필요한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이제 조작이라고 제어라고 하는데요. 이 제어계에는 스스로 작동하는 것을 자동화라고 하는데 이 제어계를 제어 정보 표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아날로그 제어계와 디지털 제어계와 이진 제어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제어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온도나 속도, 길이, 자, 수위라든지, 무슨 바람의 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물리량을 표시를 해야 되고요. 디지털 제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컴퓨터에 우리가 0 아니면 1로 나타내야 되는데 보통 0은 오프, 1은 온으로 나타내죠. 이렇게 아날로그 제어 처리하기 어려운 시간과 정보의 크기를 불연속적으로 표현한 제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 제어기처럼 신호의 유무, 온오프, 0 아니면 1, yes or no 등의 이진 신호를 이용해서 하나의 제어 변수가 두 가지가 가능한 값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이진 제어계. 이거에 대한 내용이 기출이 몇 번 됐었습니다. 신호 처리 방식에 의한 분류로는 자, 동기 제어계, 시간의 실제 시간과 관계된 신호에 의해서 제어가 행해지는 것, 교통 신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시간과는 관계 없는 것이 비동기 제어가 되겠습니다. 시호등 중에서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량 통행량이 별로 차량 통행량은 많은데 보행량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눌러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신호, 수동적인 조작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비동기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입력 조건만 만족이 되면 출력이 되는 시스템, 논리 제어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AND라든지 OR라든지 NAND라든지 NOR라든지 NOT 등 이런 논리 회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결정된 순서대로 순차적인 제어가 행해지는 것. 자, 이거 시퀀스에 대한 정의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종속 시퀀스 제어계와 위치 종속 시퀀스 제어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어 과정에 따른 분류로는 자, 파일럿 제어가 있는데요. 메모리 기능이 없고요. 이에 해결을 위해서 불논리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메모리 제어는 자, 어떤 신호가 입력됐을 때 출력 신호가 발생한 후에는 입력 신호가 없어도 그때 출력 유지하는 제어 방법. 그러니까 메모리 기능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는. 시간에 따른 제어는 시간에 따라서 제어가 되는 것을 뜻하고요. 조합 제어는 시간에 따른 제어와 시퀀스 제어의 조합을 뜻합니다. 시퀀스 제어는 자,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제어를 뜻하고요. 공장 자동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어와 자동 제어입니다. 여기서는 개회로와 자, 폐회로가 있는데요. 개회로는 이거는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퀀스, 아까 시퀀스 제어가 순차적으로 제어가 된다고 했었죠.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1부터 2, 3, 4, 5가 있으면 1에서부터 5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세탁기라든지 뭐 신호등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근데 이제 조절을 해서 입력값과 이제 결과값을 조절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해주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제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1, 2, 3, 4, 5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피드백에 의해서 결과값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폐회로 되먹임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순차적으로 간다. 계회로 시퀀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에어컨 같은 걸 보면 우리 최신의 요즘에 나오는 에어컨들은 어느 정도 내가 25도 정도 설정해놨다. 그러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에어컨들이 있죠. 설정 온도가 있으면 그 설정 온도가 되면은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자동 제어, 폐회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드백 제어, 되먹임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제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되겠죠. 원하는 값이 출력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출력되도록 제기가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것. 자, 보정이라는 것은 이제 피드백이죠, 피드백. 자, 폐회로에 대한 내용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센서입니다. 센서는 뭐 온도라든지 압력, 힘, 길이, 물체 유무, 회전각, 유량, 속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센서의 사용 목적으로는 정보의 수집이죠. 정보 수집에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센서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센서의 종류로는 화학 센서, 뭐 이렇게 이온, 효소,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리 센서, 전기자기, 칼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역학 센서가 좀 잘 나옵니다. 역학 센서, 길이, 변위, 압력, 진공, 속도, 가속도, 진동, 하중 센서 이런 것들을 역학 센서라고 합니다. 역학 센서 종류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능동형과 수동형 센서도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왔었습니다. 이 능동형 센서라고 하는 것은 직접 빛을 쏘고 받는 센서로 레이저 광 센서가 있고요. 서미스터, 추군 저항체, 온도를 센싱하는 그런 센서도 스트레인 게이지까지 압력 센서도 능동형에 속합니다. 수동형 센서라고 하는 것은 자, 빛을 쏘지 않고 봐서만 작동하는 센서로서요. 소전, 적외선 센서 등이 있고요. 전자 광학 센서도 수동 센서에 속합니다. 이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금속 산화물을 녹여서 만든 반도체인데요. 일반적인 금속과는 달리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감소하는 부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온 저항체는 전기 저항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온도 측정 저항체고요. 스트레인 게이지는 구조체에 변형되는 상태와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조체의 표면에 부착하는 게이지로서 압력을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신호 형태는 아날로그 신호가 있겠고요.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인 신호. 그럼 이제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적인 신호를 받겠죠. 이산시간 신호는요, 시간은 불연속적이고 정보는 연속적인 신호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와 연속 신호, 디지털 신호와 좀 중간인 것. 디지털 신호는 시간과 정보가 모두 불연속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연속적인 신호는 시간은 연속적인데 정보는 불연속적인 거가 되겠네요. 신호의 변환입니다. 디지털 변환은 0V에서 10V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조합의 개수는 EN, 그러니까 이진 신호의 개수를 뜻합니다. N,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되겠죠. 신호 증폭은 트랜지스터나 연산 증폭기를 사용해서 구동기기를 구동시킬 수 없는 작은 신호를 증폭해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센서입니다. 물체 감지 및 검출 센서 이런 것들이 제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선 유도용 센서 같은 경우에는 금속만 반응을 합니다. 금속. 이거 다 비접촉이에요. 비접촉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용량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고주파 전개를 발생시켜서 물체 접근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물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금속도 센싱하고 비금속도 센싱을 하겠죠. 광 센서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해서 물체 유무를 검출하는, 그러니까 용량 센서와 광 센서는 하는 일이 물체의 유무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데요. 빛을 이용하면 광 센서, 전극판에서 고주파 전개를 발생시켜서 이제 물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용량형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광 센서로는 그 투과형, 직접 반사형, 거울 반사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도용 센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연두색으로 생긴 센서가 유도용 센서고요. 뭐 광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주황색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종류에는 뭐 황화 카드뮴 센서, 뭐 CDS, 포토 커플러 이런 것들, 포토 다이오드, 포토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드 스위치는요 근접 스위치로서 아까 실린더의 변이를 나타낼 때 접촉식으로 리밋 스위치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자, 리드 스위치는요 자력에 의해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건데 이것은 비접촉식 변이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리드 스위치입니다. 이 A 접점 형태, B 접점 형태, C 접점 형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 온도 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 센서 이 종류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자, 열전 온도계에서는 열전상, 열전대라고 하는데 두 가지 금속 양단을 접합해서 양 접합점에 접촉 전이차에 의해서 불평형이 발생해서 열전류가 저온 측에서 고온 측으로 이동해서 단자 사이에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열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을 제베크 효과라고 합니다. 제베크 효과. 이 제베크 효과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소자가 열전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센싱을 하는 건데 요게 열전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도 측정기로는 또 서미스터가 있는데 온도에 민감한 저항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소자인데요. NTC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네거티브 템퍼레처 커피션트 서미스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PTC는 파지티브입니다. 온도 상승하면 비례하는 거죠. 저항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주로 온도 스위치로 사용이 되고요. 전류 제한 소자, 다리미 등에 이용이 됩니다. CTR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티컬 템퍼레처 레지스터인데요. NTC 서미스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온도에 이르게 되면 전기저항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CTR은 NTC 서미스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CTR은 NTC와는 달리 조금 어떤 특정한 온도에 이르게 되면 전기저항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미스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우선 서미스터는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죠. 온도 변화 전압으로 출력한다. 이거는 아니네요. 전압으로 출력하진 않죠. 답은 1번이 되겠는데 2번, 3번, 4번 보시겠습니다. NTC는 네거티브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낮아지는 부의 온도 계수를 갖죠. PTC는 주로 온도 스위치를 사용하고요. 온도가 커지면 저항도 커지는 온도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CTR은 서미스터의 한 종류 맞죠? 크리티컬 템퍼레처 레지스터 4번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은 측온 저항체입니다. RTD라고도 하는데요. 금속체의 전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이러한 형질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온도 센서입니다. 측온 저항체로는 백금, 구리, 니켈 등의 순금속이 사용이 되고요. 저항 온도 계수가 크고 사용도 범위가 넓고 제작이 쉽고 소성 가공이 용이한 것이 좋고요. 기계적 화학적으로 안정된 것이 좋습니다.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물체가 발사하고 있는 각종 적외선을 검출해서 이로부터 온도를 구하는 비접촉식 센서입니다. 이 측온 저항체는 접촉.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접촉식 센서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접촉인지 비접촉인지 이게 어떤 것을 센싱하는 센서인지를 꼭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센서가 아닌 것은 열전대 맞죠? 서미스터 맞죠? 측온 저항체 RTD 맞죠? 서미스터에는 뭐 NTC라든지 PTC 그냥 CTR이 있었죠. 홀소자는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의 방향이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자 온도 센서가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압력 센서입니다. 자 압력 센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스트레인 게이지와 로드 셀이 압력 센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압축이나 인장으로 인해서 변형을 일으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때 변형력을 측정해서 압력을 센싱하는 것입니다. 로드셀은 자, 중량 센서로 무게를 측정하는데요. 전자적으로 필수적이고요. 수백 수톤까지 넓은 범위의 측정이 가능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정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로드셀, 스트레인 게이지와 압력 센서로 쓰인다는 거. 변위 센서는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고요. 자기 센서로는 홀 소자, 아까 위에 그 개념 잡기 문제에 나왔던 홀 소자는요. 자기의 변화량을 전기적 양으로 바꿔서 변화시킨 양을 가지고 자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센서. 자기 저항 소자도 반도체의 물리적 특성 가운데 자기 저항 효과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강약에 의해서 저항값이 바뀌니까 그 변화하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기의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초음파 센서는요. 물체 유무 검출이랑 뭐 아까 물체 유무 검출할 때는 뭐 용량형 센서나 광 센서 같은 거 사용했었는데 이 초음파 센서 굉장히 그 특정 물체까지 측정 가능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센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 후방 감지 센서 등에 사용이 되고요. 좀 비쌉니다. 가격이 좀 있어요. 검출 거리가 좀 길고요. 투명체도 검출할 수 있고 먼지나 분진 연기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검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형상 이런 거. 그리고 각도 검출용 센서도 가끔 나오는데요. 자, 싱크로, 로터리 인코더, 리졸버, 포텐시오미터 가끔 나오니까요. 이거 그래도 각동 검출용 센서는 뭐 싱크로, 로터리 인코더, 리졸버, 포텐시오미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